최선 의원입니다. 서강주 우체국 고 이기련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아직 채 앞으로 가시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 이기련 집배원 유가족 분들 오셨는데요. 유족 대표로 이렇게 맡고 계신 우리 그 아드님인 이동아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입니다. 김달애 함께 오셨고요. 형님이십니다. 이춘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족들의 외로운 싸움에 함께 곁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최승묵 전국 집배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재천 전국 집배노조 사무국장님 오셨고요. 이종훈 조직국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허서연 선정국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김종욱 전국 우체국 노동조합 위원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베드로 홍보국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 결과를 정리해주신 이소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짧은 연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가족을 대표해서 이동환 이기련 집배원 아드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고요.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이소아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발표 우리 최승무 집배노조 위원장과 이종욱 우체국노조 위원장 각각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 말씀은 우리 함께 해주신 정의당 윤소아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제가 고 이기련 집배원 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짧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이기련 집배원의 사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많은 사회적 물음이 던져졌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노사 합동진상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진상조사 결과에는 집배 노동자들의 일상적 노동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집배원 휴가 사용과 산재 신청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집배 노동자들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고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우정사업본부가 이 사고를 어떤 태도로 수습을 했는지 그 내용이 샅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들의 연이어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져야 될 것은 이제 우정사업본부의 태도입니다. 일부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아니란 문제 해결 방식보다 이 보편 서비스인 우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원활히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우정사업본부와 우리 사회가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동아의 아드님 모시고 유족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주 우체국 고 이기련 집배원의 장남이자 유가족 대표인 이동아라고 합니다. 발언에 앞서서 먼저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5일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벌써 9월, 10월, 11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으며 아직도 잊지 못할 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 속에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8월 10일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입원 중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후에 사측의 갑질에 의해서 제대로 공상 처리를 받지 못하시고 요양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신 채 여러 번의 사측의 전화 통화와 출근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당시에 왼쪽 허벅지 대퇴부가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오토바이를 탈 때 생명의 지렛대 다리가 다쳐 의사소견에 한 달을 더 쉬어야 할 몸 상태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신 채 퇴원을 하셔서 출근을 3일 전에 저를 만나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고 억울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출근은 종용한 우체국 그리고 우정청의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당한 시스템과 간부들의 정당한 배려 속에서 일주만 더 요양을 하실 수 있었더라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 저와 유가족들을 버티게 해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한을 풀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우체국 앞에 천막 분향소를 치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이 피켓들을 들고 광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동료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일을 자주 도와드렸고 우체국에 가서 항상 여러 가지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가면 늘 몸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지만 다시는 우체국에서 아픈 사람이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일이 안 생기길 바랬습니다. 셋째,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우체국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희를 지지해준 대책위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대책위원회와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아버지의 한을 풀고 아버지의 동료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순직 인정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겨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순직 인정 신청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올바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련 집배원 노동자 자살 사건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우리 이소아 변호사께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세히 들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의 이수아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진상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저희 5명의 대리인단이 이 보고서를 쓸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이 사건을 끝까지 투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유가족의 결단과 그리고 헌신적으로 함께 해왔던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진상 보고서가 있을 수 있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5명의 대리인, 5명의 변호사가 함께 이 작업을 했는데요. 회사 측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바탕으로도 했지만 기존에 이미 우정노조나 여러 마산 경남 지부의 여러 자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이미 기존에 2013년도부터 집배 노동자 분들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한지 우정본부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을 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들은 우편 업무가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아침마다 8시, 9시만 되면 바로 한 손에는 PDA, 한 손에는 우편물을 들고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는
집배 노동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우편물이 증가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우편물을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간 오히려 큰 폭으로 우편물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또 굉장히 복잡하게 되면서 오히려 집배 노동자분들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합당한 업무 인력이 보충이 되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그런 업무 인력 보충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겸배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서로가 쉬는 것을 견제를 하고 서로가 쉬는 것을 맞닿지 않아 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노동자들 스스로 간에 정서적인 지지만이 될 수 없게 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자세히 참조를 해주시고요. 고질적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 팀원들 간에 이제 뭔가 한 사람이 한 구역이 비게 되면 그 구역을 바로 대체할 다른 대체 인력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도 쉴 수 없고 연가도 뭐 20일 이상 있는 연가도 뭐 평균 5일 정도를 못 쓴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고, 뭐 병가 처리를 하는 것도 공상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쉬지 않고 다시 아는 상태에서 다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업무적인 스트레스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집배 노동자의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고 다리를 써서 계속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은 굉장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이동아 장남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고인의 경우에는 아직 부상이 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예전에 보여졌던 동영상을 보더라도 아직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리를 계속 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서강주 우체국에서 출근을 하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더 이상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망인 자살을 한 유감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 결과의 주된 내용은 모든 것의 원인이 고질적인 겸배 문제, 인력 보충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집배 노동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현황이 굉장히 심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깊이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 차례 진상조사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출근을 하라고 말을 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왜냐하면 망인이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결국 실제로 그걸 누가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힘없는 유가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그나마 힘이 되었지만,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노조의 힘이 닿지 않는 집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족급여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어려웠고, 한 가지 의문이 되는 점은 고인이 속한 팀 국의 평균 세대수가 처음에 국회에 과장되게 보고되었었다는 점이 이상한 점입니다. 그 부분은 진상조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제 계속 집배 노동자분들은 오토바이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자주 있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큰 골격계 질환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산재 처리를 하고 공상 처리를 해서 쉬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이렇게 산재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들이 이번 이 사건에서 드러났고요. 8건 정도가 서강주 우체부 전남지방청에서만 8건 정도가 보고되지 않았다 하는 점이 발견이 되어서 노동부에서 지도 감독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제대로 보고를 하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고 제대로 공상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우정사업본부는 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집회 노동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7시 전에 출근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출근을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미 아파트 앞에 그 오토바이가 서 있어요. 우정청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그렇게 8시 반에 아파트에 도착해가지고 배달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7시부터 그 우체국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했었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8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배달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7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집중하는 시기에는 밤 9시까지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는데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추가 근로 수당 같은 것들이 인정되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었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체국 업무, 집배 업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서 원래는 한 주당 초과 근로가 40시간 이상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한 주당 초과 근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집배 노동자들이 계속 뭔가 보이지 않게 계속 초과 근무를 하는 것들이 계속 눈 감아지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국회에서 좀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제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뭐 근본적으로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냥 인원 보충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특수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건은 자살을 하셨기 때문에 유족급여 신청이 지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유족급여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3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뭐냐면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직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변호사인 저의 생각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또 뒤에 계신 분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호 변호사님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회에서 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그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그러니까 노조 대표로 참여한 두 단체가 있습니다. 집배노조와 우체국 노조가 참여했는데 각 두 노조 위원장님께서 짧게 향후 대응 계획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우체국 노동조합 위원장 김종희입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28자의 짧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신 우리 이기련 집배원의 싸움에서 저희들이 얻은 건 정말 집배원들의 환경이 열악하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질 관리자들은 아무도 없다.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상 처리가 돼야 되는데 산재 은폐가 됐다.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지고 우정사업본부도 많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다각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고 이기련 집배원의 이 숭고한 죽음을
순간 죽음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사측과 정당한 방법으로 투쟁해서 기필코 고 이기련 집배원의 명예회복인 순직을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집회 노조위원장 최승무입니다. 벌써 이 자리에 소개된 것도 꽤 많은 이 자리에 소개된 것 같은데, 집배원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고 오늘 현장에서도 아침 새벽에 출근을 해서 지금도 이제 업무 도중에 왔지만요. 집배원이 이제껏 장시간 노동과 중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제한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속에서 과로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국가기관입니다. 무정사업본부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업의 선도에 서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노동 조건을 만들어야 될 국가기관이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가장 1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국가기관으로서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국가기관인 노동자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 고 이기련 우리 집배 형제가 돌아가셨던 그 원인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제2의 제3의 이기련, 아니 내가 바로 이기련 집배원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에서, 절절함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순직이 인정되고 재반 조건들이 개선되고 투쟁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집배원들이 떠나실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 몇 번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저도 너무나 부끄럽고 또 마음이 힘듭니다. 더 이상 국가를 사용주로 두고 있는 곳에서 이 노동자들이 과로사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 발언은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신 윤수아 의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윤수아입니다. 이기련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저 아드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끝끝내 진상을 밝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또 수많은 아버지 동료들, 그분들을 이런 지경으로 몰지 않아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장례식장에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부분을 어떻게 의결할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한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늘 화두에 올랐던 것이 공무원 증원 문제였습니다. 앞전 추경 때도 집배원 노동자들의 부분들은 증원 부분은 잘려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집배원 노동자를 비롯한 소방관, 즉 안전과 우리 국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런 공무원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기를 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어깃장을 놓고 있는 특정 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오늘 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체국 현장 한번 새벽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자주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구역 내에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얼마 안 되는 돈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 한 구역은 얼마를 줄 테니 이 구역 좀 돌려달라. 이런 영국이 지금 집배원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정 서비스를 아예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배원 노동자들의 인력을 확충하는데 어깃장을 넘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부터 자성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고인이 대신 이기련 선생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